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재성에 관한 총정리 시간인데요. 네, 사주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사주는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가족 간의 이제 관계나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한 사람의 사주를 보면 해결되지 않지만, 나머지 가족의 사주를 보면은 그 가족의 관계나 어떤 거기서 생길 수 있는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다 들어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볼 때 만약에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신 분들은 엄마 사주, 아빠 사주도 같이 넣게 되면은 분명히 그 안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주의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 본인 하나의 사주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상담료 측면에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당사자 사주만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사자 사주에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같이 보는 거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많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무관이고요. 저는 관다예요. 네, 완전 극과 극이죠. 네, 남편은 재다신약이고요. 그 재에 해당되는 게 금이에요. 근데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되지 않고 그 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수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토가 강한 개수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들이 토의 힘을 설기하면서 금생수 해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제다 신약이어서 무관사주인데 관에 해당되는 게 수예요. 관은 자기 절제성이고 자기 통제성이고 책임감이고 남을 생각하는 어떤 희생정신, 봉사심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네, 제가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을 또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제가 무관인, 얼마나 그 자유로운 영혼이겠습니까? 무관인 남편을 저의 수로 또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측면이 있어서 사주의 상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그 부부의 상대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살면서 굉장히 달라서 불편한 점도 되겠지만 서로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기능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지껏 제다신약과 무관사주와 관살이 중중한 저의 사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식구들한테 관심들이 다들 많으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잘 사는지. 네, 그러면 오늘은 재성에 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재성은 일단은 아시다시피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돈이기도 하고요. 현금 유동성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라는 거는 또 내가 극하는 수단이니까 남편에게 있어서는 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니이기도 하답니다. 네, 내가 쟤를 극하는 입장인데 내 힘이 약하면 쟤를 극하는 힘도 약하겠죠. 그러면 극한다는 거는 내가 그 쟤를 취한다는 의미인데 내가 힘이 약하면 결국에는 쟤를 취하는 힘도 약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쟤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신강해야 된다는 거고요. 신강하려면 결국 내가 사주에 비견과 인성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나는 식신을 생하고, 식신은 재를 생하고, 재는 관을 생하고, 편관은 또 편인을 생해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겁재죠. 예, 겁재는 상관을 생하고, 정재를 생하고, 정관을 생하고, 정인을 생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신은 나의 말이고, 나의 표현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아웃풋이에요. 그럼 상관은 뭐죠? 너, 겁재에게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 힘이 약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상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을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이 노조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 이쪽이 되겠죠. 그쵸? 네. 약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대신 겁재의 생각과 겁재의 어떤 이익을 대변해주는 이 상관성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그쵸,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언어가 아니라 남을 위한 언어, 남을 배려하는 대변해주는 그런 언어를 해주시는 분이니까 다소 식신은 좀 정제된 표현이고요. 상관은 좀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지나칠 때는 약간 직선적이고 무례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성분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재를 극하죠. 네. 겁재도 정재를 극해요. 그쵸? 네. 그러면은 내가 요만한데 재가 이만하다면 나는 재를 극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극하려고 갔다가 네 그냥 칼만 부러져서 돌아오는 경우, 도망쳐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죠. 재도 못 얻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힘을 키워야지 이 재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힘이 이만하고 재가 이만하다면 이거는 재다신약이죠. 그렇죠? 이 재다신약은 결국에는 어째야 돼요? 이 재성의 크기가 이만큼 커져야겠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운에서 재운이 강하게 와줘야겠지요. 그쵸? 만약에 가령 병화일주이면 운에서 네 병호, 정미, 정사 이런 식으로 네 화가 아주 강하게 와서 내 병화 일간을 보충을 많이 해준다면 이 커다란 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재다신약에게 가장 좋은 운은 비겁운이다. 네, 비겁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원국에서 가장 좋은 사주는 재도 강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강하고 재강신강인 경우가 원국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이상적인 만큼 그런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편재나 정재를 얻기 위한 어떤 그 본인의 수단, 돈을 얻기 위한 수단, 능력, 예, 수단 능력에 해당되는 게 바로 식신이나 상관이 되겠죠. 식신이나 상관을 이용해서 재를 얻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부단히 이 식상을 개발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인성에만 치우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학교에서 예, 이런 편인 정인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식상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주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없고 바로 재를 보고 있는 사주들도 있어요. 식상이 없고 바로 재를 보는 사주들은 어떤 심리가 있겠어요?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재를 탐하기 때문에 네, 한방 심리가 있겠죠? 한방 심리, 요행 심리, 예, 한방 요행, 예, 잘못하면 사기꾼, 그쵸?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노력은 없이 바로 재를 취하려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사주에서는 그러면 어떤 운이 오면 좋겠어요? 당연히 식신이나 상관운이 올 때가 가장 좋겠죠. 그러면 가운데 가교 역할이 생기죠. 내가 식신을 생해서 식신이 재를 생하고, 겁재가 상관을 생해서 상관이 정재를 생하고, 네. 가장 이상적으로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체계죠. 네. 그러니까 운에서 식상이 오면은 예, 이 재를 취하는 중간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가장 이 정재와 편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재는 또 뭐를 극하죠? 인성을 극하죠? 네, 재는 인성을 극해요. 그러면 이거는 재극인이죠. 재극인, 같은 말로 탐재괴인. 네. 재극인. 재극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재가 인성을 극한다. 그러면은 재가 인성을 극하면 인성이 맥을 못 추겠지요. 그쵸? 그럼 뭐 지상주의가 되겠어요? 돈 지상주의, 결과 지상주의가 되겠죠. 그쵸? 오로지 목적물이 뭐예요? 결과물, 목적물이 이 재, 결과, 돈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인격은 필요 없어. 난 돈이면 돼. 그런 뜻이 되겠죠. 그쵸? 근데 제가 극을 인성을 극을 하기 위해서도 제도 설기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인성은 당하는 입장이라서 당연히 힘이 많이 빠지지만 제도 인성을 극하기 위해서 제도 힘이 많이 빠져요. 만약에 힘의 균형에 있어서 재가 이만하고요. 인성이 이만할 경우에는 이게 재극인이 되겠어요? 이럴 때는 재극인이 형성이 안 되겠죠. 그쵸? 동등하거나 이렇게 동등할 때는 재극인이 되겠죠. 얘가 데미지가 훨씬 더 크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작고 얘가 조금 더 크더라도 일단은 얘는 극을 하는 입장이고 얘는 극을 받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제극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탐재기인이란 말도 같은 말인데 재를 탐하다가 인격이 붕괴된다, 무너진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지켜나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될 수 있는 측면이 생기겠지요. 돈이 다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 것 같지요. 그쵸? 그래서 제극인의 운이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심리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사주를 배워야 되고요. 사주를 알게 되면 본인의 운이 제극인으로 와서 자꾸 어떤 내 모든 생각의 포커스가 쟤에만 꽂혀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사주의 운의 흐름을 안다면 극복할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이 의식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의식을 하죠.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제극인 운에 와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알아차렸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아주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서 제극인의 상황을 최소한으로 해서 나의 인품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현명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운도 알아야 되고 본인의 사주도 알아야 돼요. 제극인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스크루지. 그쵸? 제극인이죠? 스크루지가 죽으면은 그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오겠죠? 그렇지만 스크루지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제극인의 삶을 살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제극인은 지나가는 바람이고요. 지나가는 운이에요. 그 운이 지나가면 이 사람에게 남게 되는 거는 제극인의 이미지밖에 없어요. 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있고, 제극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어떤 인격적인 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에서 제극인이 오더라도 그런 마음을 항상 경계하면서 살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쟤는 이제 재생살도 하죠. 그쵸? 재생살도 해요. 재생살이라는 거는 쟤는 지금 살을 생한다. 편관과 살의 차이는 식신으로 쟤가 재해진, 식신으로 다스려진 편관은 편관이고요. 식신으로 재해지지 못한, 그대로 편관이 날뛰는, 식신이 없어서 편관이 날뛰는 그런 경우를 살이라고 말합니다. 살은 그야말로 나를 죽이는 성분인 거죠. 얼마나 미쳐서 날뛰겠습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편관은 반드시 식신으로 제살이 되어야 하는 성분이고요. 근데 제가 살을 생하고 있어요. 그쵸? 제가 살을 생하고 있으면은 돈이 결국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요? 살로 다가오는 거죠.
돈으로 인해서 살로 다가오는 거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돈으로 인해서 건강 악화도 염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근데 여기 재생살일 때는 뭐가 없어야 돼요? 식신이 없어야겠죠? 식신이 없어야지. 식신이 이 사주에 있으면은 식신이 살을 제하기 때문에 재생살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전제 조건. 재생살은 식신이 없는 사주에서 재생살이 벌어진다. 안 그러면 그냥 식신이 살을 제하기 때문에 네. 근데 복잡해지죠. 이렇게 되면은 식신은 재도 생하고 지금 살도 견제해야 되니까 식신의 이 임무가 아주 막중한데 첫 번째는 생하는 게 우선이니까 식신생재를 먼저 하려고는 하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식신은 살만 보면 제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식신생재가 되든가 아니면 식신재살의 사주가 돼야지 식재살이 다 있으면 인생이 좀 파란만장해지죠. 운에 따라서. 그쵸? 확실하게 깔끔하게 식신생재 아니면 식신재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주 좋은 사주라고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관도 있어요. 이때는 관이라는 거는 명예, 그렇죠? 명예. 그 다음에 좋은 평가, 그렇죠? 안정된 위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본인의 위치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 그 다음에 또 관은 책임감, 자기 통제력, 또 관은 보수성. 그 다음 관은 뭔가 기존의 것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성분이죠. 뒤집어 엎으려는 성분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성분이에요. 재생관이 되면은 뭐예요? 돈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드높인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 정주영님이나 그런 분들은 돈은 가졌으니까 최종적으로 뭘 갖고 싶었어요? 관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나오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바로 재생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거는 돈이 아니라 사실은 돈도 결국에는 이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사회적인 명성을 갖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는 이 관에 있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두고두고 이 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명성을 쌓고 좋은 이미지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재생관과 재생살의 차이를 알겠지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분은 안정된 돈으로 인해서 명예도 쌓고 그러면은 뭐 인생에서 이같이 좋은 사주는 없겠죠? 근데 재생관이 되려면 일단은 적당히 신강해야겠죠. 뭐 아주 신강하면은
이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고요. 그죠? 신강하려면 비겁이나 인성이 많아야 되는데 비겁이나 인성이 많으면 재생관 사주가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적당히 신강하거나 중화 사주, 중화 정도 된 사주면 이 재생관을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재가 과다하게 많은 건 뭐죠? 재다신약이었죠. 근데 비겁이 과다하게 많은 거는 군비쟁제가 일어나죠. 비겁이 한 4개인데 그쵸? 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4명이서 밥 한 그릇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겁 과다의 사주에서는 어떤 운이 좋을까요? 이 재성이 강하게 오는 운이 좋겠지요. 그쵸?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병화일주라면 재성이면은 경금이나 신금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신유, 뭐 경신 이 정도로 와줘야지. 예, 아주 재가 강하게 와줘서 비겁 과다를 해결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신묘나 경인 정도 이 절지를 달고 오는 경신이 오면은 이 경신은 굉장히 힘이 약한 경신이겠죠. 그러면은 이 돈은 운에서 와도 큰 돈이 아니에요. 푼돈이 될 수 있겠죠. 푼돈이 될 수 있고 절지 위에 앉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군비쟁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예전에는 이 관인상생의 삶을 가장 지향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됐잖아요. 관인상생의 부분이.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식재 삶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관인상생은 그야말로 명예를 얻어서 그 명예로 인한 어떤 칭송을 듣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지금 당장 현실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을 열심히 그냥 즐기고 사는 그런 소확행의 삶을 살죠. 네. 네. 결국 이 재를 버는 목적은 뭐예요? 이 식상을 써서 재를 버는 거는 결국에는 적당히 일해서 돈만 벌면 나는 내 식상을 쓰면서, 식상은 또 나의 욕구, 분출구,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욕구나 분출구, 그 다음 남에게 어떤 보이고자 하는 심리, 뭔가 명품 심리, 자랑 심리,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카스 같은데 막 예쁜 곳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여행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분들이 이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여주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보여주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와, 너 참 좋았겠다, 부럽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관이나 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목적도 결국에는 이 식상을 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주도 이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확실히 한 50대, 60대 이후로는 관인이 발달한 사주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20, 30, 40대 보면은 식재가 발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사주도 이 트렌드가 반영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과거와는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차이가,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벌써 이제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관인적인 삶을 자식들에게 자꾸 요구를 하게 돼 있죠. 뭔가 항상 준비돼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래는 미래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강한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여기서 벌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떤 삶이 더 옳고 그른다는 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서로 세대 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많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공익 광고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많이 필요할 듯 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안 한 게 있을까요? 재성. 비겁이 강할 때, 그 다음에 재성만 강할 때, 그 다음에 재성만 있는 사람에게는 식상운이 오면은 식재가 연결되기 때문에 재성이 확실히 안정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재생관은 결국 돈이 생기면 어떤 명예가 뒤따른다라는 의미고, 관에 몸담으면은 끊임없이 또 공부를 해서 더 높은 위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숙명이 있겠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높은 가치는 사실은 여기 인성에 있겠죠. 인성에 있는데, 인성까지는 보통 사람들은 못 가고요. 관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보통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떤 한계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재는 제가 여기 저번에 속도를 설명해 드렸죠. 나에서 식신으로 갈 때는 100km예요. 100km. 그 다음에 식신에서 편재로 갈 때는 80km예요. 80km에 재에서 편관으로 갈 때는 50이에요. 50에서 편관에서 편인으로 갈 때는 20이에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죠. 그쵸? 그러면 결국 속도가 빠른 거는 젊은이죠. 이 식신은 젊은이의 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보면은 갑을목입니다. 그쵸? 그 사람들 가만히 못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상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리를 덜덜덜덜 떨고 있고 뭔가 몸을 항상 가만히 놔두지 않는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삶을 소화해내고
네, 굉장히 가만히 못 있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생각하는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그 생각의 깊이는 상대적으로 좀 얕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식신보다 편재, 식신은 이제 목, 편재는 한 화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화도 좀 빠르죠? 네, 병정화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 후끈후끈 굉장히 금방금방 달아오르는 성분이지요. 네. 그 다음에 편관 정도 되면은 한 중용의 시기, 토의 시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토의 시기. 모든 거를 중립적인 가치관에서 바라보고, 그쵸? 지나침이 없이, 중용을 지키는 성분, 이 토. 네. 그 다음에 편의는 결국에는 금수의 영역이겠죠? 금수의 영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식신은 한 20대, 편재는 한 30대에서 40대, 그다음 편관은 5, 60대, 편의는 60대부터 한 8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지만, 움직임의 속도는 빠르지만 생각의 깊이는 거꾸로 가죠. 그쵸? 편인이 생각의 깊이가 100이라고 본다면 편인의 생각의 깊이가 100이면 편과는 한 80, 편재는 한 60, 그쵸? 식신은 한 30, 그 정도 되겠죠. 그쵸? 뭔가 결정을 빨리 내리면 많이 후회할 일이 생기지요. 그쵸? 뭔가 식신적인, 식상은 굉장히 빠른 성분이라 식신이 발달한 사람들은 뭔가 숨기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여과 없이 바로바로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만큼 실수도 많고요. 네. 뭐든지 뭔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1초, 2초, 3초만 참고 얘기를 하면 말이 조금 순화되고, 그 다음 3초 동안에 격렬하게 나올 말도 조금 차분해져서 나올 수 있고요.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어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초 동안 나만이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발달한 사람들은 반드시 말을 하기 전에 한 3초만 세고 침 한번 꿀꺽 삼키고 말하는 습관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편재, 정재, 이거는 결국 뭐 오행으로 본다면은 뭐 화도 되지만 사실은 금도 되거든요. 결론이니까, 결과물이니까. 편재, 정재는요 굉장히 부지런한 성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인성이 굉장히 게으른 성분이라 그랬죠. 나이 먹으면은 내가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른 게 아니라 몸이 받쳐주질 않잖아요. 몸이 받쳐주질 않아서 굉장히 몸놀림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게으르게 보이겠죠. 근데 이 편재가 이 편인을 극하는 성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편재의 극을 받지 않은 이 편인만 잔뜩 가지고 있고 정인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동작도 느리고, 그 다음에 활동력도 느리고
그다음 실천력도 좀 느리겠지요. 굉장히. 네. 편재가 굉장히 빠른 성분이에요. 결론을 중시하잖아요. 결과를 중시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예, 빛과 같은 속도로 결과를 내고 결론을 내고 그리고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해서 그래서 결과가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결과만 말해봐 결론만 말해봐 하는 사람들이 이 재 성분인데 이 재 성분이 너무 발달하신 분들은 약간 인간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쵸? 사실은 이 과정도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의 칭찬을 받아야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식상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론만 내라고 하는 이 편재 정제는 너무 똑 부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간미 많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좀 인간적으로 보이도록. 금이 많은 사람들이 좀 차갑고 냉철하고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네. 이 재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 편관이나 정관이 너무 발달해 있으면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꼰대가 된답니다. 꼰대. 꼰대가 되면 젊은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외로워야 돼요. 나이 먹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사회에 트렌드도 알고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면 결국에는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쵸? 그래서 나이 먹으면 입은 닫고 예, 잔소리는 그만두고 지갑은 여는 형태로 젊은이들과 어울려서 예, 젊은이들의 기를 받으면서 그거를 젊은이들 먹는 것들 좀 같이 계산을 좀 해주고 하면 이 젊은이들도 예, 분명히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지혜에 관심을 가질 날이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멋있게 늙어간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되고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그 한마디에 굉장히 젊은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정인. 예, 편정인이 발달하면 일단은 굉장히 느린 성분이잖아요. 많이 게을릴 수가 있어요. 재성이 특히 극하지 않는 인성은 너무너무 느려서 게을러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만 하고 실천이 없는 거죠. 생각하다가 끝나요. 생각의 목적은 뭐예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예, 편정인이 발달하신 분들은 생각을 어느 정도 했으면 그것에 따른 실천, 예, 그리고 실천하면서 자꾸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예, 다져가신다면 예, 많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또 할 말이 있었는데 그리고 일단은 재는요 제가 임상을 해보면 이 월간에 편재가 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학창기에 공부를 안 해요. 특히나 월간이면 이제 대학교 딱 시점이잖아요. 공부를 안 해요.
편제는 유흥 성분이잖아요. 그쵸? 유흥 성분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한방심리. 그쵸? 한방심리. 그쵸? 그러니까 푼도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뽀다구가 나야 돼요. 편제는. 그렇기 때문에 월간에 이렇게 편제를 가지고 계신 분 치고 공부줄이 긴 사람을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월간에 편제가 이렇게 있으면 차라리 이런 분들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쟤는 지지에 있어야 돼요. 쟤는 지지에 있어야 돼요. 천간의 편제, 이 천간의 편제는 특히나 내 돈이 아니라 공공재예요. 사회의 돈이에요. 누구나 눈독 들이는 돈이지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 되는 건데 이거는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공공재, 눈에 보이는 그냥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 돈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흥 한방심리, 편법심리도 같이 생겨날 수 있겠죠. 저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돈을 갖기 위한 어떤 편법심리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편제와 정제의 차이는, 정제는 월급 개념의 그 한 달에 일정 부분 꼬박꼬박 꽂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편제는 한 번에 크게 얻어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부동산에서 성공해서 이제 매도해서 내가 얻게 되는 돈은 편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편제는 사업성, 정제는 월급성이 강하고요. 편제는 사업성이 강해서 편제는 1호점,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해도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프랜차이즈를 키우는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주에 편제가 발달하신 분들은 사업에 많이 관심을 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유쾌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사교적인 분이 많아요. 사교적이에요. 정제는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데 반해서 먹고 놀고 흥청거리고 그걸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편제의 성향이 강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지의 재는 재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고요. 이게 진짜 내 돈이에요. 그 다음에 관은 천간에 우뚝 서 있어야지 나의 명예가 천간은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죠.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이에요. 천간에 나의 관이 우뚝 서 있어야지 나의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관은 천간에 떠야 되고요. 재는 지지에 있어야 돼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제 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식신제살의 조건. 식신이 이제 살을 극하기는 하죠. 식신이 살을 극하기는 해요. 살은 편관이고요. 네. 극하기는 하는데 살의 크기가 식신이 이만하다면 이건 식신 제사를 하려다가 오히려 살을 더 노하게 만드는, 오히려 더 살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살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살의 역효과가 나타나고요. 식신이 이만하고 살이 이만하면 해볼만 하겠죠. 왜냐하면 식신이 극하는 입장이니까. 그쵸?
식신. 그러려면 결국 식신이 힘이 있으려면 결국에는 또 뭐가 힘이 있어야 돼요? 비겁이 힘이 있어야지. 비겁이 생해주는 식신이 힘이 있어서 이 살을 제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식신 제살의 조건은 식신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식신이 강하려면 그것을 생해주는 비겁의 힘 또한 강해져야 되고, 대운에서도 식신을 받쳐주는 비겁이나 식신의 운이 와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쵸? 대운도 받쳐주는 운이면 식신 제살이 잘 되면, 식신 제살은 결국 뭐예요? 내가 히트 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쵸? 내가 히트 칠 수 있어요. 내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식신 제살이랍니다. 근데 그 식신은 나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 그쵸? 나의 어떤 내가 가진 모든 능력, 그쵸? 표현력, 내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이 살을 능동적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십성이 되겠어요. 네. 재성에 대해서 얼추 됐죠? 그러니까 탐재개인이 안 되게, 재극인이 안 되도록 항상 재운이 오면, 인성이 있는 상태에서 재운이 오면 자신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읽어서 재극인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의 제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다신약일 경우에는 본인의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돈을 쫓는 것보다는, 돈을 쫓으면 돈은 허상에 불과하고요. 결국에는 재성은 나의 전문성, 이 식상에 의해서 생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다신약 같은 경우에는 나의 전문성, 식상을 키워서 재를 생하게 하는 구조,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제다신약은 재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럽혀지는 거잖아요. 어른. 그러니까 결국 비겁의 힘도 강해야 되잖아요. 비겁의 힘이 강해지려면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체성을 가지고 재를 굉장히 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답니다. 네. 오늘 이 재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셨나요? 이게 굉장히 기초 강의 같은데요. 사주 공부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만 알아도 70% 이상은 다 여기서 파생되고 응용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니까, 이거 간단한 수업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셔서 원리를 깨치시는 게, 외우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원리를 깨우치시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